안녕하세요, 벨큐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지난주 화마에 뒤덮인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소방관 한 명이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에 심하게 다쳤다는 소식이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지난주 저는 대성당 자체의 훼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의 상태도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과 대성당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들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인류에게 소중한 자산들인데요. 오늘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어진 건축 양식인 고딕 양식과 노트르담 대성당과 관련된 일화들, 그리고 이번 화재에서 어떤 문화유산들이 보존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유물들이 소실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화재에 대한 피해가 정리되고 노트르담 대성당이 재건돼서 다시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튜브 시작할게요. 고딕 양식이란 로마네스크 양식 이후부터 르네상스 양식 이전까지 풍미했던 건축 양식입니다. 회화에서도 바로크, 로코코, 인상주의란 표현이 모두 비꼬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 고딕이란 어휘 역시 고전주의 양식 입장에서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고딕이라는 뜻은 고전주의의 맥을 잇는 르네상스 이탈리아 사람들의 관점에서 야만스러운 고트족을 의미했는데요. 야만스럽고 상스러운 고트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굳어져서 로마네스크 양식 이후부터 르네상스 양식 이전까지의 건축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의 부정적인 느낌과는 달리 고딕 양식 역시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양식인데요. 우선 고딕 양식에는 긴 첨탑이 존재하는데요. 이 첨탑이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고딕 양식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창이 많아지고 다양한 색의 빛이 성당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신비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전역에 있습니다. 노트르는 우리라는 뜻이고 담은 여성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노트르담은 우리의 여성, 즉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피해를 받은 노트르담 성당은 엄밀히 말하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163년 착공했고 약 200년에 걸쳐 1345년 완공됐습니다. 긴 역사만큼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었는데요. 1548년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는 개신교도들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성당과 조각상 일부를 파손시켰고 1790년대 프랑스 혁명 때도 석조 조각상 28개가 분해돼서 목이 잘리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혁명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성서 속 인물이었던 조각상을 프랑스 왕의 상징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대성당은 식량 창고로 쓰이는 등 점점 더 망가지고 흉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초를 겪던 대성당이 복구된 건 나폴레옹 덕분이었는데요. 역대 프랑스의 왕들이 랭스 대성당에서 주요한 행사를 거행했던 것과 달리 1804년 나폴레옹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폐허가 된 성당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치른 당시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다비드의 황제 대관식이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토르 위고의 1831년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역시 노트르담 대성당이 대중에게 돌아오게 하는 주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노트르담의 꼽추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큰 애정을 갖게 됐고 당시 소설을 읽은 루이 필리 왕의 지시를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 없이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프랑스의 상징이자 카톨릭 순례자의 주요 행선지로 여겨집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소장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인데요. 가시면류관은 나뭇가지들을 엮어 만들고 금줄로 묶은 것으로 원래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던 것을 프랑스 루이 9세가 사들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이스터, 즉 부활절 전 금요일인 굿프라이데이에 매년 특별한 행사를 해왔는데요. 이날에는 가시면류관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방문객들이 가시면류관에 입맞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과 사제들이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이 가시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고 다행히도 온전히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표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로는 장미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장미창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세 부분에 존재합니다. 정면부에 있는 장미창은 이번 화재에서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두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파이프 약 8,000개로 구성된 15세기에 제작된 오르간이 있는데요. 일명 노트르담 대성당의 마스터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처음 불이 났을 때 이 오르간의 무사 여부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였는데요. 성당 오르가니스트 중 한 사람이 소방관과 함께 성당의 오르간을 확인한 후 오르간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인 첨탑. 사실 이번 화재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이 바로 이 첨탑입니다. 불에 타서 무너지는 장면까지 생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첨탑 끝에 장식되어 있던 수탉 청동상은 잿더미 속에서 찾아냈다고 하네요. 사실 노트르담 대성당의 가장 중요한 유물이자 작품은 노트르담 대성당 그 자체일 텐데요. 이번 화재로 대성당은 그 첨탑과 지붕이 모두 붕괴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트르담 대성당 자체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인류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뉴스로 접하는 내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공사 중에 발생한 실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작은 실수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모두 잃을 뻔했다니 다시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최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화재와 관련된 피해가 많았고 오늘 다룬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역시 화재로 인한 피해여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다시 한번 화마로부터 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방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벨큐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